minds, and they have souls as well as just hearts. You're not angry at me. Life is too short to be angry at one's sisters.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의 날 서양 고전 문학에 대한 융합 탐구에서 미디어 부분을 맡은 2학년 3반 4번 김도연입니다. 먼저 원작과 영화를 비교해보고 작은 아씨들 영화의 특징과 영화가 사랑받는 이유를 알아보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만한 매우 익숙한 책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작의 내용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작은 아씨들은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며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자매들의 어린 시절인 과거에서는 백열등에 가까운 노란빛으로 조명을 사용해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을 주고 의상 또한 형형색색의 원색을 사용하여 어린 소녀들의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그에 반해 현재에서는 차가운 블루톤의 조명을 사용하고 청색의 의상들과 소품들까지 블루톤을 사용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는 노란 톤의 조명을 사용해 따스한 분위기가 나고 현재에서는 블루톤의 조명을 사용해 차가운 분위기가 납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장면이 교차되면서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극대화됩니다. 현재와 과거의 장면 교차는 관객들의 감정 또한 조종합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듯이 크리스마스 날 아버지가 돌아오는 과거의 장면에서는 관객들을 기쁘고 감동받게 했다가 바로 이어지는 현재 장면에서는 베스의 죽음을 보여주며 관객들을 슬프게 만들고 관객들의 감정을 쥐락펴락합니다. 작은 아씨들 영화는 178개의 상에 노미네이트되고 역대급 수상 기록을 세운 영화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매우 오래전에 쓰인 이 작품이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영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작은 아씨들의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미국입니다. 19세기 말인 1893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었고 극중 배경 국가인 미국은 1920년대에 이르러 인정되었습니다. 즉, 영화 속 시대는 여성이 차별받아온 시대입니다. 극중 조의 대사인 여자들도 마음뿐 아니라 생각이 있고 영혼도 있고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재능도 가지고 있고 야망도 있어요 라는 대사는 남녀의 평등함을 주장하는 대사입니다. 이 영화는 특정 성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성차별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을 던집니다. 영화는 현대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영상 매체 중에서도 영화는 대중을 사로잡는 흡입력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며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 매체가 시사하는 평등에 관한 이야기는 잘못된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점점 변화하고 있는 평등에 관한 의식에 작은 아씨들은 또 한 번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디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작은 아씨들은 원작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해냈다는 점과 사람들의 긍정적인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작은 아씨들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아씨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차례는 소설의 시대적 배경, 교육의 변천사, 복선형 학제, 교육의 기획 등입니다. 그럼 우선 소설의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인 1860년대는 유럽에서 시작하여 여러 나라에서 학교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학교체제가 정비되고 설립되면서 공교육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 시대에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누어진 학교체제가 나타났으나 일반 민중들은 초등교육 정도의 학교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지도층의 자제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여 높은 교양을 쌓고 사회 상층에 출세할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시기까지만 해도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순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시시대에는 교육을 위한 시설이 없었으며
다만 일상생활 가운데서 생활에 필요한 범위의 지식이나 기술이 전수되고 생활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던 자유민이 학교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문화적 교육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인들은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세는 종교와 군사력의 시대였으므로 유럽에서는 그리스 도교적 교육과 기사의 교육이 중세 교육의 특색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18세기에 들어서자 유럽의 학교는 국가의 제도로서 정비되고 19세기에는 여러 국가에서 학교 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여 공교육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차별적인 교육 제도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차별적인 교육 제도가 계속되면서 이때 발달한 것이 복선형 제도입니다. 복선형 제도란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 사이에 서로 다른 학교 계통 또는 계제가 있어 교육 연한이나 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고 상호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학교의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학제는 유럽에서 발달되었는데 영국의 문법학교, 독일의 김나시움 등과 같이 처음에는 지배 계급을 위한 학교 계통만이 설치되었다가 그 후 사회의 경제 구조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자 일반 서민층에서도 교육을 요청하게 되어 서민층을 위한 학교가 생겼으며 이는 의무교육의 실시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민학교는 그동안 존재해온 지도자층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과는 이질적인 것이 되고 말아 학교 제도는 상호 간의 교류와 이동이 불가능한 이중구조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즉, 지배계층을 위한 학교에서는 고전적인 인문 중등교육을 거쳐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으나 서민층을 위한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실업계나 기술계, 중등교육을 거쳐 사회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배경,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의 사례는 유럽과 구별되는 단선제 시스템입니다. 복합형 학제와 반대되는 개념인 단선형 학제는 학교들 사이에 근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없고 교육 연한도 동일하기 때문에 민주사회에 적합한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단선제 학제를 구축했습니다. 의무교육 시스템이 국가의 기본체제로 빠르게 정착했고 이로 인해 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의식도 커졌습니다. 소설 작은 아씨들을 배경으로 리메이크한 영화 작은 아씨들에서는 소설과 다르게 각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는 소설과는 다르게 영화에서는 주인공 조가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인종, 성별, 계급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가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를 세운 이유와 이를 영화에 담아낸 감독의 의도는 무엇이었을지 제가 앞서 말해드린 내용과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토대로 먼저 추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가 모두를 위한 학교를 세운 이유는 작은 아씨들이 소설이든 영화든 모두 평등을 말하고자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관념이 녹아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에 차별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사회계층, 성별, 주거지역, 인종, 신분 등 신분상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획득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저는 이가 바로 작은 아씨들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모두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평등과 차별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요? 이렇듯 저는 모두에게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교육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평등이 보장된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만한 학교를 만든다면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파키스탄 시골 마을 출신 12살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영국 BBC 방송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소녀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탈레반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탈레반의 심기를 건드린 말랄라는 2012년 10월 9일 버스를 타고 학교에서 돌아오다 머리와 목에 총격을 받습니다. 1997년 집권 후 2001년 아프간 전쟁으로 축출당할 때까지 탈레반은 여성 교육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탈레반 집권기인 1999년 아프간에서 초등교육 대상 여학생의 6.4%만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설립된 아프간 스쿨에는
2011년 약 250명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별개의 건물에서 공부해 마주칠 수 없습니다. 여학생은 여 선생님에게서, 남학생은 남 선생님에게서만 수업을 받게 되죠. 아프가니스탄 초등교육의 경우 남아의 등록률은 92%를 차지하는 데 비해 여아는 66%로 차이가 큽니다. 중등교육으로 가면 여성 등록률은 26%로 크게 떨어지죠.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의 어린이들 가운데 5,700만 명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난한 어린이들은 교육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이란 교육받을 기회가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 중 접근 기회의 균등이란 성별, 종교, 인종,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접근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다고 해도 계층 지역 간 학업 성취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빈국들에서는 학교가 있다 해도 교육의 질이 큰 문제가 됩니다. 탄자니아 아이들의 3.5%만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받으며 말라위에서는 교실이 모자라 때론 130여 명이 한 학급에서 공부합니다. 학교에 다니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는 1억 3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계층, 지역 간 학업 성취의 차이에서 오는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교육 결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교육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는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특별 수업과 낙후 지역의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00년 세계 각국은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새천년 개발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 교육 분야에는 모든 어린이들이 최소한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성인 인구의 문자 해독률을 50%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있었죠. 유네스코는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전 세계 아이들이 초등교육이라도 받게 하려면 지금보다 연간 260억 달러, 우리 돈 약 28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미래가 암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총격을 받은 말랄라 유사푸자이는 영국으로 옮겨져 큰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2013년 가장 유력한 노벨 수상자로 꼽혔던 말랄라 유사푸자이. 그녀는 2013년 7월 UN 뉴욕 본부에서 세계를 향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So let us wage a global struggle against illiteracy, poverty and terrorism. Let us pick up our books and our pens. They are our most powerful weapons. One child, one teacher, one book and one pen can change the world. Education is the only solution. Education first. Thank you. 말랄라 효과는 파키스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Walina! Atuta school! 안녕하세요. 작은 아씨들 패션 분야를 맡게 된 2학년 4반 7번 김소희라고 합니다. 저는 작은 아씨들 속 네 자매의 개성과 성격, 그리고 각각의 의상들의 연관성을 살펴본 뒤 앤드로지너스 룩과 현대 패션 브랜드 속 앤드로지너스 룩, 마지막으로 현대 패션 브랜드 속 작은 아씨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사진들의 공통된 특징을 아시겠나요? 네, 바로 화려한 의상인데요. 왼쪽부터 작은 아씨들, 미녀와 야수, 안나 카레니나는 모두 훌륭한 의상으로 의상상을 받은 작품들입니다. 이 의상들은 제클리 듀런에 의해서 탄생했는데요. 그녀는 이번 작은 아씨들을 통해 의상상을 작은 상까지 포함하여 총 3번이나 수상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빅토리안 스타일과 주인공들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색과 소품들을 적극 활용하여 소설을 보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제 빅토리아 시대의 의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보다 더욱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빅토리안 스타일에서 내 자매의 성격을 녹이고 현대에 맞게 재해석했다는 점이 제클리 듀런과 작은 아씨들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인공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인 매그 마치입니다. 배우가 되고 싶은 매그는 책 속에서 그리고 영화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현 모양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평소에는 단아한 분위기의 캐주얼 의상을 입지만 무도에서는 러플 장식의 화사한 드레스로 이미지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클린 듀런은 매그의 색을 녹색이라고 정하였지만 엠마 왓슨에게 어울리는 색을 감안해 라벤더 색상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작가가 꾸민 조 마치입니다.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영화에서는 남성복을 연상시키는 조끼나 카라가 달린 셔츠로 성숙하고 독립적이고 싶은 내면을 드러내며 실제로 내 자매 중에서 가장 주체적인 캐릭터입니다. 조의 주체적이고 활기찬 모습은 치마 속에 입은 추리닝 바지를 통해 더욱 강조됩니다. 또한 사랑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조는 대장부 같은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다른 자매들보다 특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음악가가 되고 싶은 베스 마치입니다. 베스는 집과 가족을 상징하는 따뜻한 인물입니다. 병을 앓고 있음에도 언니와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이 넘쳐 영화에서는 베스의 옷을 핑크에서 브라운으로 이어지는 포근한 색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베스 옷의 단추가 잘 채워지지 않는 등의 사소한 디테일을 통해 그녀의 건망증을 섬세하게 표현한 것도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화가를 꿈꾸는 에이미 마치입니다. 네 자매 중 유일하게 파리로 유학을 떠나는 인물로서 그만큼 의상에서 우아함과 세련미가 나타납니다. 또한 유일하게 빅토리안 시대에 맞게 코르셋까지 갖춰 입음으로써 완벽한 옷차림을 추구합니다. 그녀의 화려하고 우아함은 드레스의 패턴에서 또한 나타나는데 이는 모네와 마네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은 아치들의 또 다른 주인공인 로리 로렌스가 있습니다. 그의 의상은 조와 같이 연관되는데요. 바로 앤드로지너스 룩이 그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앤드로지너스 룩이란 남성복을 여성이 입거나 여성복을 남성이 입기도 하여 성 개념을 초월한 현대적인 옷차림을 말합니다. 조의 의상이 로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아 다시 한번 조의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자딕 앤 볼테르가 대표적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패션 브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9 스프링 서머 패션쇼의 일부입니다. 기존 패션쇼들과는 다르게 치마와 드레스 같은 화려한 의상보단 바지와 수트 등의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허무는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패션 브랜드의 연장선에서 에밀리아 윅스테드 패션쇼 속 작은 아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2019 스프링 서머 패션쇼로 빅토리아 시대를 연상케 하는 부피감 있는 롱 드레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에밀리아 윅스테드는 작은 아씨들 속 로리의 대사 유행은 신경 쓰지 마, 큰 모자를 쓰고 싶다면 편하게 쓰면 돼를 아이디어 노트에 적고 빅토리아 시대의 우아함과 현대의 정제된 미니멀리즘을 혼합한 컬렉션을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 속 주인공들의 성격과 특징을 의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재해석함에 있어 내용 파악과 확장된 사고에 큰 의미를 갖도록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 나타나는 네 자매들의 특색을 각자의 의상에 잘 녹여놨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또한 조는 로리와 함께 양복 조끼를 같이 입기도 하며 젠더의 경계를 넘나드는데 이는 타일 코르셋이라는 사회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나씨들은 19세기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매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는 마치 가문의 네 자매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이야기는 경제적으로는 파산했지만 엄격한 청교도 정신의 소유자인 아버지가 1년 동안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일어나는 네 자매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우선 작품 속 한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Have to make sure that it's in the middle. You're doing the sides first. The sides aren't space for my popcorn because I'm making the popcorn the most important part. And you're wasting decorations and they're not dangling. The sides aren't the most important bit. You're doing the sides and the middle is the most important. Here's another Christmas gift for the Marsh family. My little women. How you've grown. Oh, Beth. Merry Christmas, my dear. Merry Christmas to each of you. Merry Christmas. Thank God you're home. Thank God for you. Now I can be angry with you in person. 이 장면은 크리스마스 날 아버지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작품 속에서도 드러나는 미국 남북전쟁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사에서 링컨은 빠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대전환점이 된 노예제 폐지를 시도했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노예제 유지를 원하는 남부연합은 남북전쟁을 일으켰고 그렇게 링컨은 대통령 재임 기간을 남북전쟁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허다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링컨의 명언설도 남북전쟁의 최대 격전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올려 퍼진 것입니다. 4년간의 남북전쟁은 62만 명의 목숨과 80억 달러라는 거액을 앗아간 냉혹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국가분단의 위험까지 간수하면서 노예제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사실 현재의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점이기도 합니다. 신분계급이 뚜렷한 유럽도 이미 노예제를 폐지한 상태였고 아프리카의 노예무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신대륙 미국은 왕이나 귀족이 없는 평등한 곳이며 미국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 했던 핵심 이유도 바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노예제는 미국의 자유, 평등의 신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남북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노예제를 유지하려는 남부와 폐지하려는 북부의 대립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결정적인 원인은 남부의 경제산업 구조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부는 지형적으로 넓은 평야와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대농장이 발달했는데요. 작업에 손이 많이 가는 면화를 생산했습니다. 마침 면화에서 실을 빼는 조명기가 발명되면서 쉽게 면화를 손으로 만들 수 있었고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명기물 공업이 발달하게 되자 농장 주주들은 면화 수출을 위해 재배 농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당연히 남북 농장주들은 흑인 노예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에 북부는 철이나 석탄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한 공업이 발달했는데요. 지하자원을 나르는 철도 등의 운송수단도 함께 발전했죠. 또한 북부는 산지와 산업이 많고 농업에는 적합하지 않아 큰 도시 중심으로 상업이 번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업구조 덕에 18세기 후반 영국 산업화의 영향은 미국 북부가 이어받게 되었죠. 미국 발명가 로버트 폴턴이 증기선을 상용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공업국가로 도약하려는 북부의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일할 강연 인력이 절실했고 노예들이 모두 해방되면 그 자리를 채울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북부는 미국의 상공업 육성을 위해 보호무역을 주장하였고 남부는 면화의 수출을 위해 자유무역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1865년 남북전쟁은 인구수, 무기 생산면에서 월등한 북부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노예제 역시 금지하는 수정헌법의 통과로 폐지됩니다. 사실 경제산업에서도 북부가 이미 압도하고 있었는데요. 남부 농장주들이 면화 수출로 벌어들인 자본을 토지, 노예 구입에만 쓴 반면
북부 상공업자들은 산업 자본을 공장 성립에 투자해 제조업을 육성시켰죠. 또한 남부 농장주들이 노예를 부리며 지방 영주, 귀속 행세를 하는 동안 북부 상공업자들은 자본주의의 정신으로 신기술과 산업화의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 산업혁명보다 한참 늦었던 미국이 오늘날 세계를 주름다는 상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화의 열망과 남북전쟁의 값진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경제산업 구조의 차이가 낳은 비극인 남북전쟁.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자국민이 사망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노예제 폐지를 이루어냈으며 민주국가로서의 대외적인 간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전과 달리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통합을 이루게 됨으로써 이후 미국이 제국주의 열강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25로 인해 남북 간 현재 간의 싸움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과연 전쟁이 최선의 방안이었을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